네, 안녕하세요. 이태희 강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문제 해결 능력 두 번째 시간인데요. 네, 21번부터 앞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자는 우리가 보면서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찾아내는 능력을 가졌다는 명제로부터 돌출될 수 있는 결론이 아닌 것을 찾는 겁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보기를 보시면 과학자는 예리한 눈을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명제가 저희가 일반 사람들이 보면서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을 과학자가 알아차리는 거기 때문에 과학자가 예리한 눈을 가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게 맞겠죠. 그리고 우리는 뻔히 보면서도 주의하지 않고 지나치는 것이 많다. 그걸 어디서 유추해 볼 수 있냐면요. 우리가 보면서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눈에 보지만 그거를 좀 주의 깊게 보거나 일부러 의심하며 보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조금 그거를 다른 방향으로 많이 접근해서 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보지만 과학자들하고 보는 시선이 달라서 우리는 못 보지만 과학자는 본다라는 의미여서 우리가 뻔히 보면서도 주의하지 않고 지나치는 것이 많다라는 말도 당연히 맞는 말이겠죠. 과학자는 그렇지 않고 찾아내는 거니까요. 그리고 과학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전혀 새로운 것을 찾아낸다라고 했습니다. 명제에서 우리가 보면서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라고 했지 저희가 못 본다고는 안 했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다 라고 좀 틀린 부분이 있어서 답은 3번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워밍업으로 괜찮은 문제였죠. 네, 그리고 22번을 보실 텐데요. 다음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가 되는 것은 다음 주장을 반박하는 그겁니다. 네, 그랬을 때 대학생이 지각을 안 하고 시험을 열심히 준비한다면 분명히 A 학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지각을 안 하고 시험을 준비한다면 A 학점을 받는다고 했어요. 맞죠? 그런데 이걸 반박하기 위해서는 다 부정을 해야겠죠. 내가 대학생이 지각을 안 하고 만약에 시험을 열심히 준비한다면 A 학점을 못 받았다 이렇게 하거나 혹은 대학생이 지각을 하고 시험을 준비 안 했는데도 A 학점을 받았다 이런 애가 나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기를 쭉 보시면 영희는 시험을 열심히 준비했지만 A 학점을 받지 못했다. 지금 하나만 부정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되겠죠. 둘 다 모두 부정을 해줘야 그래야지 반박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우선 패스 지나가고요. 그리고 3번 보시면 수희는 지각하지 않고 시험은 열심히 준비했지만 지금 지각 안 하고 시험 열심히 준비했죠. 맞죠? 위에 걸 다 만족시켰습니다. 하지만 A 학점을 받지 못했대요. 그러면 위에 저희가 내린 주장에 반박되는 거죠. 다 똑같이 시키는데도 했지만 A라는 학점을 못 받았어요. 마음이 아프게. 그렇기 때문에 3번이 아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3번 문제를 좀 보실 텐데요. 다음 명제에 대한 추론은 옳지 않은 것은 영어는 유치원 때부터 교육해야 한다. 그 얘기는 이 명제가 있는데요. 영어가 좀 어린 아이들한테 시작해야 효과가 좀 높거나 혹은 너무 저희가 사회에서 영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좀 미리 시켜야 된다 그런 의미를 좀 내포하고 있다 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1번 보시면요. 우리나라 말에 영어가 많이 쓰이는가 보다. 맞죠? 왜냐하면 영어가 많이 쓰이게 어렸을 때부터 좀 적응하라고 보낼 수도 있는 거니까요. 우선 1번은 넘어가고요. 네. 어린 시절부터 교육시키는 것이 성인 때 하는 것보다 효과가 클 수 있겠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네.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부터 영어 교육이 시작되는 것은 늦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유치원 때부터 교육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3번도 맞는 얘기죠. 영어는 배우는 시기는 아이에 관계없이 어리면 어릴수록 좋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 문제가 조금 여기 보기 중에서는 확실히 4번이 아닌데요. 약간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4번 영어를 배우는 시기에는 아이에 관계없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유치원이면 좋다고 했지 아이에 상관없이 누구는 많고 적고 그게 아니기 때문에 답은 우선 4번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바로 다음 문제 2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근 공인들은 개인적인 생활이 폭로되는 경우가 많아서 대중의 알 권리와 공인들의 사생활 보호가 동시에 문제되고 있다. 그렇죠. 대중매체로서는 선정적인 보도를 일삼는 태도도 비판받지만
결국에 대중의 관심을 무시할 수 없다는 주장을 내세운다. 당연히 대중이 관심 있는 것을 기사로 내야지 이목이 집중되기 때문에 당연한 거겠죠. 그랬을 때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인의 사생활도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 당연한 거겠죠. 알 권리와 공인들의 사생활 보호가 동시에 문제된다고 했기 때문에 첫 줄 끝에 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1번은 맞는 거고요. 2번 사생활의 정도의 차이가 따라 보도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왜냐하면 너무 선정적인 거기 때문에 강약이 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2번도 맞는 얘기고요. 3번 대중들이 알고 싶어 한다면 공인은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을 공개해야 된다. 지금 3번은 좀 모순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대중의 알 권리도 있지만 공인의 사생활 보호도 있다라는 거, 그런 거를 지금 어필하고 있는 부분에서 대중이 원한다면 지금 공인들의 모든 사생활을 오픈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3번이 좀 맞지 않다라고 보시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25번을 보실 텐데요. 다음 제시된 상황들을 전제로 하여 일반적인 상식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추리가 가장 옳은 것입니다. 옳은 거. 왜냐면 다 비슷비슷하다 그 얘기죠. 네. 근데 땡땡이 대학교의 모든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적어도 하나의 외국어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구사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서 이 조건은 어느 외국어 한 명당 졸업할 때까지 하나 이상은 외국어를 좀 웬만큼 해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종수가 이 대학교가 있대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종수는 졸업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외국어를 어느 정도 이상 해야 된다 그 얘기인 거죠. 그러면 조건이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어를 얼마큼 해야 된다는 조건이 얘기했잖아요. 맞죠? 그럼 만약에 저희가 보기를 안 보고서도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그러면 뭐 영어 해야겠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맞죠?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학원 가야겠네. 졸업하려면 학원 가야겠네. 토익이나 토플 공부해야겠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보시게 되겠는데요. 1번 보시면 종수는 독어를 매우 잘한다. 모르죠. 지금 여기 주어진 상황에서만 봤을 때 종수가 독어를 잘하는지 일어를 잘하는지 영어를 잘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걸로만 봤을 때 1번은 아니고요. 2번도 마찬가지죠. 모르는 상황입니다. 3번은 히브리어를 배우기 위하여 학원을 다닐 계획이다. 3번이 답이겠죠. 지금 왜냐면 적어도 하나의 외국어를 일정 수준 이상 구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학원을 다닐 거다라고 유추할 수 있으므로 답은 3번이다.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어서요. 뭐 솔직히 보기를 안 보고서도 생각한 답이 보기에 있으면 그게 답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네, 26번을 바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전제로 추론할 중 옳은 것은 회사에 가는 방법은 지하철을 타고 가는 방법과 도보로 가는 방법. 두 가지가 있구나.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가는 경우 빨리 갈 수 있다. 지금 지하철을 타고 가는 경우가요. 지하철을 가는 경우와 도보 가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지하철의 이점은 빠르다. 지하철 이점은 빠르고 도보로 가는 경우는 운동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윤조는 시간을 절약하는 것보다는 운동을 하는 거를 건강을 중요시 여긴다. 그래서 당연히 얘가 중점적으로 되는 거겠죠. 그랬을 때 이제 보기를 보시면 윤조는 평소에 자주 지하철을 탈 것이다. 윤조는 운동하는 걸 더 건강해지는 걸 원하기 때문에 지하철보다는 도보로 많이 운동을 하겠죠. 그리고 그랬을 때 답은 3번이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거는 무난하니까요. 바로 27번을 보실 텐데요. 다음에 주어진 사실 가지고 판단할 때 항상 오는 겁니다. 항상 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은 사업을 잘한다. 라는 이 명제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유대인이라는 조건이 앞서 1강에서 많이 했죠? 얘가 P라고 본다면 사업을 잘한다를 Q라고 보겠습니다. 유대인은 사업을 잘한다가 이게 참인 명제래요. 그러면 또 다른 참은 당연히 Q는
나 P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사업을 잘하지 못하면 그거는 유대인이 아니다 라는 뇌가 또 다른 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무조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찾기 때문에 답은 자연히 4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쓰면 왜냐면 부정하기가 좀 쉬워서요. 이렇게 조금 연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바로 28번 문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천재는 과학자거나 음악가래요. 아, 천재는 모든이죠. 모든 천재들은요. 네, 과학자이거나 지금 음악가래요. 음악가. 그러면 과학자나 음악가 안에 모든 천재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맞죠?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 들어가 있다, 여기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줄에서 어떤 음악가도 천재가 아니라요. 그럼 음악가는 천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 근데 뭐 첫 번째 줄에서 모든 천재는 과학자거나 음악가라고 했는데 음악가들은 모두 천재가 아니래요. 그러면 당연히 모든 천재들은 당연히 어디 들어있어요? 다 과학자로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음악가가 아니니까요. 맞죠? 그랬을 때 그러므로 유추해낼 수 있는 게 모든 천재들은 다 과학자다라고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천재는 과학자들입니다. 과학자들은 모두 천재다가 아니라 모든 천재들은 과학자입니다. 왜 과학자들은 모두 천재다가 틀렸냐면요. 지금 과학자라는 게 무리 안에 모든 천재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라는 이런 집단 안에 천재가 이렇게 들어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모든 천재들은 과학자가 될 수 있지만요. 과학자라고 해서 꼭 천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여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1번이 좀 틀린 겁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2번밖에 안 된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9번을 보실 텐데요. 네. 만일 독수리가 비둘기보다 빠르다면 나는 제주도이다. 뭐 말이 좀 이상하죠. 독수리가 비둘기보다 빠른 것 같긴 해요. 맞죠? 근데 나는 제주도예요. 이게 뭔 말인지 뭐 이렇게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주어진 대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주어진 대로요. 네. 만약 독수리가 비둘기보다 빠르다면 조건이겠죠? 지금 독수리가 비둘기보다 빠르대요. 이런 조건이죠. 독수리가 비둘기보다 빠르다. 그러면 나는 제주도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는 제주도가 아니래요. 지금 나는 제주도이다. 나는 제주도. 근데 내가 제주도가 아니라면 얘의 대우를 쓰라 그 얘기인 거죠. 독수리가 비둘기보다 빠르다면 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나는 제주도라고 했는데요. 나는 제주도가 아니기 때문에 복수는 비둘기보다 빠르지 않다. 부정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독수리는 비둘기보다 빠르지 않다라고 이렇게 대우를 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좀 말이 안 되는 것도요. 저희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대우로 봐주시면 얘가 나는 제주도다. 나는 제주도가 아니다. 그러므로 독수리는 비둘기보다 빠르지 않다라고 이렇게 명제 대우 조건을 꼭 확인해 주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30번 문제는 3단론법인데요. 지금 밀줄치인 곳에 들어갈 내용으로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물고기는 아가미가 있대요. 네, 근데 재석이는 물고기래요. 물고기는 아가미가 있는데 재석이가 만약에 물고기라면 재석이는 당연히 물고기고요. 아가미가 있겠죠. 따라서 재석이는 아가미가 있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3단 논법입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다 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31번도 유사한 문제인데요. 지금 날씨가 맑으면 기온이 올라간다. 날씨가 좋으면 기온이 올라간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온이 올라가면 빨래가 잘 마른대요. 이렇게 P, Q, R 해도 되시고요. 이렇게 좀 쉬운 거는 그냥 보셔도 되겠죠. 네. 날씨가 맑으면 기온이 올라가고 기온이 올라가면 빨래가 잘 마른다고 했기 때문에 날씨가 맑으면 빨래가 잘 마를 거다라고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또 있죠? 맞죠? 날씨가 맑으면 빨래가 잘 마를 거다라는 애 말고도 그의 대우인, 만약에 빨래가 잘 마르지 않는다면 이렇게 부정해줘야겠죠? 빨래가 잘 마르지 않는다면 날씨가 맑지 않다, 흐리다, 맑지 않다, 그 뜻이 흐리다는 얘기니까요.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보기에서 그런 걸 찾아주시는 연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을 보시면, 네, 답은 그렇죠. 3번이겠죠. 저희가 날씨가 맑으면 빨래가 잘 마르나를 찾으려고 했는데요. 그거는 보기에서 없어서 그의 대우인, 만약에 빨래가 잘 마르지 않는다면, 네, 부정인 빨래가 잘 마르지 않는다면 날씨가 맑지 않을 것이다, 흐릴 것이다 라는 애가 참이다 라고 해서 3번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32번을 바로 보실 텐데요. 두 진술이 모두 참일 때 다음 중 참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네, 수학을 잘하는 학생은 영리하다라고 했습니다. 수학을 잘하면, 수학을 잘한대요. 수학을 잘하면 영리하다. 수학을 잘하면 영리하구나. 그럴까요? 네, 수학을 잘하면 영리하대요. 근데 영리한 학생은 영리 한번 쓰겠습니다. 영리한 학생은 영어 또는 컴퓨터를 잘한다. 영어 또는 컴퓨터를 잘한다. 그렇구나. 이런 두 조건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랬을 때 참이라 할 수 있는 건요. 수학을 잘하면 영리하고요. 영리하면은 영어나 컴퓨터를 잘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3단 논법에 의하여 수학을 잘하면 영어나 컴퓨터를 잘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수학을 잘하면 영어나, 네, 컴퓨터를 잘할 것이다. 네, 잘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금 제가 일부러 쓴 이유가 있겠죠. 맞죠? 그랬을 때 지금 제가 쓴 이유는요. 원래 PQ를 하려고 했는데 얘 때문에 제가 썼는데요. 아마 여기서 좀 많이 틀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 수학을 잘하면 영어나 컴퓨터를 잘한다까지는 괜찮아요. 맞죠? 여기까지 뭐 앞서서 했던 거랑 똑같은 문제니까요. 그런데 이거에 대우를 쓸 때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영어나 컴퓨터, 영어를 잘하거나 컴퓨터를 잘하거나 아니면 영어 컴퓨터를 둘 다 잘하거나 그 얘기잖아요. 맞죠? 그러면 얘의 부정은 영어나 컴퓨터를 잘한다고 했기 때문에 또는이잖아요. 또는이기 때문에 그거의 부정은 and예요. 둘 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얘의 부정은 영어와 컴퓨터를 잘하지 못한다면 영어와 컴퓨터를 못한다면 수학을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대우를 봐주셔야 돼요.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꼭 수학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컴퓨터를 못한다고 해서 수학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영어와 컴퓨터를 둘 다 못하면 걔는 수학을 못한다 이렇게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어서 일부러 적었으니까요.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수학을 잘하면 영어 또는 컴퓨터를 잘한다고 했기 때문에 얘의 부정은 영어와 컴퓨터를 모두 못한다면 수학을 못한다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답은 4번이 되겠죠. 영어와 컴퓨터를 잘하지 못하는 학생은 수학을 못한다 이렇게 부정이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5어의 그러니까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 and라고 된다라는 거 꼭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세 문장에 모두 참을 때 다음 중 항상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수학을 잘하면 수학을
수학을 잘하면 공부를 잘한다. 아, 공부를 잘하는구나. 공부를 잘한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노는 거를 좋아하면 노는 것을 좋아하면 대학을 갈 수 없다. 맞죠? 대학을 갈 수 없다 그랬죠? 아, 대학을 못 간대요. 아, 노는 거 좋아한다고 대학 못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면 대학을 갈 수 있다. 아, 대학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학이라는 애를 P라 놓고요. 공부를 잘한다를 Q라 놓고요. 공부 잘한다가 그러면 Q가 되겠죠? 맞죠? 그리고 나서 노는 것을 R이라 놨을 때 대학을 못 간다를 제가 not K라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가신다는 K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 애가 존재한다 라고 보겠는데요. 그러면 제가 말할 수 있는 게 여기서 만약에 수학을 잘하면 공부를 잘하죠. 맞죠? 공부를 잘하면 연관돼서 대학 갔을 때요. 아, 지금 수학을 잘하면 네,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렇죠?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아, P면 K다 라는 결론이 나와서 수학을 잘하면 대학을 갈 수 있다. 1번의 보기는 맞죠? 맞죠? 그리고 수학을 잘하면 노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노는 것을 나왔는데요. 지금 제가 수학 잘하면 공부를 잘하면 대학을 갈 수 있다고 나왔는데 그럼 대학 간다와 노는 거와 연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우를 한다면 만약에 대학을 간다면 대학을 만약에 간다면 대우죠. 그러면 노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다. 아, 노는 것을 싫어한다. 얘를 쓰면 K라고 하는 애는 not R이 되는 거겠죠. 그러므로 수학하면 공부를 잘하고요. 공부를 잘하면 대학을 갈 수 있고 대학을 가면은 노는 것을 싫어한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수학을 잘하면 노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 말도 사실인 거죠. 맞죠? 그리고 노는 것을 좋아하면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맞죠? 노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 노는 것을 좋아하지 않다는 것은 노는 것을 좋아하면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를 확인해야겠는데요. 노는 것을 좋아하면요. 지금 대학에 못 가잖아요. 맞죠? 대학에 못 가는 거를 또 찾아야 되는데요. 네, 이제 보시겠습니다. 그랬을 때 얘가 쭉 보시면 대학을 공부를 못한다. 얘를 부정해보면 not K는 not Q가 되겠죠. 아, 대학에 못 간다면 공부를 못하는 거래요. 그러면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대학에 못 가고 대학에 못 가면 공부를 못하는 거다 라고 유추해 볼 수도 있겠죠. 이 상황에서요. 그래서 3번도 맞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4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을 때는요. 그걸 조금 문자로 정리해 준 다음에 봐주시는 게 조금 편하겠죠. 지금도 조금 복잡하지만 그냥 말로 보는 것보다 그나마 이렇게 좀 문자로 치환해서 하는 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조금 더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34번을 보실 텐데요. A, B, C, D 네 사람이 같이 여행을 하는 도중에 어느 전자제품 가게에서 2명은 카메라를 구입하고 나머지 4명은 각각 MP3와 전자사전을 구입하였다. 다음 내용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A는 다른 세 사람과 다른 물건을 구입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과 D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기서 MP3와 전자사전 그리고 카메라를 사는 거예요. 근데 A라는 사람은 세 사람과 다른 물건을 구입했대요.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지금 카메라를 구입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당연히 카메라가 2명을 샀기 때문에 나와 똑같은 사람이 존재해야겠죠. 그러면 그거는 모순이 되기 때문에 A는 카메라를 안 사고 A가 사는 거는 얘는 MP3나 전자사전을 샀구나.
샀구나라고 유추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를 봤을 때 B는 D와 다른 물건을 구입했대요. B는 얘는 얘와 서로 상반되는 물건을 구입했고요. 세 번째 조건 봤을 때 C는 D와 다른 물건을 구입했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얘도 다른 물건을 구입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엔 얘하고 다른 물건이고 얘하고 다른 물건인데요. 근데 만약에 지금 A란 애가 MP3랑 전자사전을 샀다면 이 세 명이서 갖고 있는 물건은 둘 중에 하나와 카메라겠죠? 그런데 만약에 D가 카메라를 갖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카메라를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에 모순이겠죠. 그러면 결국엔 지금 B와 C 두 명이 얘가 카메라를 갖고 있다. 그리고 D가 MP3나 전자사전 중에 하나를 갖고 있을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론할 수 있는 것은 A는 카메라를 구입하였다. 틀렸죠? A는 둘 중에 하나를 구입한 거고요. B는 카메라를 구입하지 않았다. B하고 C. 지금 2번과 3번은 틀렸겠죠? 맞죠?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순을 조금 많이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 텐데요. 이 정도까지도 지금 좀 무난히 풀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로 3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학생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데요. 아영, 수인, 남영이는 세영고, 공항고, 등촌고에 각각 재학 중이래요. 그랬을 때 아영이는 나는 공항고에 다니고 수인이는 나는 공항고에 다니지 않는다. 그리고 남영이는 나는 등촌고에 다니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 명 중에서 한 명이 참이라면, 한 명만이 참이라면 세영고, 공항고, 등촌고 다니는 학생은 차례대로 나열하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게 되면요. 각각가 참이다, 참이다, 참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만약에 아영이가 참이다라고 이제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아영이가 참이라면 아영이라는 조건이요. 나는 공항고에 다닌다 그랬어요. 공항고. 그리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수인이는 공항고에 다니지 않고요. 남영이는 등촌고에 다니지 않는다. 등촌고에 만약에 여기 시점에서 여기서 아영이가 참이라고 보고 문제를 풀 텐데요. 아영이와 수인이와 남영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아영이가 공항고에 다닌대요. 공항고에. 그러면 수인이와 남영이 중에서 이제 세영고와 등촌고를 다녀야겠죠. 맞죠? 얘가 공항고 다니니까. 그러면 얘 거짓이기 때문에 수인이 공항고를 다녀야 돼요. 왜냐면 지금 아영이가 참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 두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와 반대로 가야겠죠. 그러면 수인이가 공항고를 또 다녀야 된다 그 얘기죠. 맞죠? 공항고를. 그러면 지금 얘와 얘가 똑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모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영이는 참을 말한 게 아니라 얘는 거짓말을 한 거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영이는 공항고를 다니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아영이는 공항고를 안 다니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인이가 참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수인이가 참이라고. 그러면 수인이는 공항고에 안 다닌대요. 수인이도 공항고에 안 다니는구나. 지금 이게 사실인 거죠. 아영이는 공항고 다닌다에 거짓말이기 때문에 안 다니고요. 수인이가 공항고 안 다닌다에 참이기 때문에 남영이가 어디를 앉았겠어요? 남영이가 공항고를 다녀야 되는 상황이죠. 맞죠? 그런데 그러면 남영이는 등촌고에 안 다닌다가 참이 되겠죠. 남영이가 지금 공항고에 다녀야 되는 상황인데 첫 번째와 두 번째 때문에 근데 남영이가 등촌고에 안 다닌다는 얘와 모순이 되므로 수인이가 얘도 틀렸다. 얘가 거짓말이다. 그럼 결국에 남영이가 진실을 말했구나 라고 이렇게 문제를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국 남영이가 등촌고에 안 다닌다가 사실이겠죠. 이제 그러면 아영이 공항고에 안 다닌다. 아영이가 공항고에 안 다니고요. 수인이가 공항고에 안 다닌다고 했기 때문에 얘가 다니는 거겠죠. 얘가 공항고에 다니는구나. 얘가 공항고에 다니는구나. 그리고 남영이는 등촌고에 안 다닌대요. 그럼 등촌고에 안 다닌다고 했으니까 남영이가 등촌고에 다녀야겠죠. 맞죠?
등촌고 안 다닌다는 게 참이기 때문에 등촌고가 아닌 세연고에 다니는 거 있죠. 아, 얘가 세연고에 다니는구나. 그러면 아영이는 당연히 얘가 등촌고에 다니게 된다. 아, 얘가 등촌고에 다니게 된다. 이렇게 봐주셔서요. 그래서 답이 3번이게 되겠죠. 아영이는 등촌고에 다니겠고요. 수인이는 공안고에 다니겠고요. 그리고 남영이는 세연고에 다니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좀 풀어주셔야 됩니다. 좀 손이 많이 가죠. 맞죠? 그래서 운 좋게 만약에 처음에 운 좋게 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 차근차근 보신다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고 풀어주셔야 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3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의 명제가 모두 참이라고 가정할 때 다음 중 반드시 참이라고 하는 거. 반드시입니다. 그러면 대우를 좀 생각해 주셔야 된다. 라고 이제 느낌이 오시죠? 네. 인상이 좋은 사람은 호감을 주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명랑한 사람은 인상이 좋은 사람이래요. 지금 연결되는 고리가 인상이 좋은 사람이죠. 맞죠? 그러면 명랑한 사람은 인상이 좋은 사람이고요. 인상이 좋은 사람은 호감을 주는 사람입니다. 결국엔 명랑한 사람은 호감을 주는 사람이다 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거와 더불어 그의 대우인 호감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면 명랑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두 가지 명제가 유추해낼 수 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다 라고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37번 문제를 보실 텐데요. 와, 이건 좀 보기가 조금 까탈스럽죠. 맞죠? 규리, 민준, 서연, 혜준 4명이 여행을 간대요. A 연결 다녀왔다는 질문과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규리는 서연이가 다녀왔다고 하고 민준이는 나는 다녀오지 않았다. 서연이는 혜준이가 다녀왔다. 혜준이는 서연이 거짓말했다. 이런 식으로 얘가 4명이나 존재합니다. 4명이나. 4명 중 한 사람의 진술만이 참일 때 A 여행지를 다녀온 사람과 한 사람의 진술만이 거짓일 때 여행지를 다녀온 사람이 차례대로 나열한 것은 이거 좀 문제가 좀 오래 걸릴 텐데요. 봅시다. 차근차근 봐주도록 하겠죠. 네. 그리고 보시면 규리라는 애가 있고요. 규리라는 애는 규리라고 하는 말에는 만약에 서연이가 서연이가 갔다. 서연이가 갔네. 그리고 민준이는 나는 안 갔네. 나는 안 갔어. 그리고 서연이는 혜준이가 갔네. 그리고 혜준이는 서연이가 거짓말하고 있다. 서연이가 거짓.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한 사람의 진술만이 참일 때, 그러면 한 사람이 참이고 나머지는 다 거짓말이죠.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이 참인 사람 찾는 거예요. 만약에 규리가 참이라면 나머지는 거짓말이죠. 서연이가 갔다 왔대요. 근데 봤을 때 나는 안 갔어 했는데 얘 거짓말은 내가 갔다 그 얘기인 거죠. 서연이하고 지금 민준이가 둘 다 간 경우 때문에 규리는 참인 게 아니네요. 얘는 거짓말을 말하는 상황이고요. 맞죠? 그리고 만약에 민준이가 참이라면 지금 얘에 의해서 서연이는 지금 안 간 거죠. 맞죠? 서연이는 안 간 상황입니다. 맞죠? 서연이는 안 간 상황이고 민준이가 참 나는 안 갔어. 민준이는 안 갔다. 민준이가 안 갔다. 그리고 서연이는 혜준이가 다 다녀왔대요. 서연이 혜준이가 갔다. 괜찮네. 여기까지는 다 지금 맞는 말이죠. 서연이, 민준이가 혜준이가 안 갔대요. 근데 얘의 말이 서연이가 거짓말을 했대요. 서연이가 거짓말을 지금 혜준이가 다녀왔다도 돌아버리겠네. 여기서부터 다시 할게요. 네, 37번부터. 뽕이냐. 실수부터 바로 다시 해도 괜찮죠? 네네. 좀 돌아버리겠네 진짜.
치마 입다 이렇게 잠시만. 네, 쓸게요. 네, 네, 네. 아, 저, 아, 네, 37번 문제를 보실 텐데요. 네. 규리, 민준, 서연, 혜준 4명의 여행가가 A 여행기를 다녀왔느냐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네. 규리는 서연이가 다녀왔다고 말했고요. 민준이는 나는 다녀오지 않았다. 그리고 서연이는 혜준이가 다녀왔다. 그리고 혜준이는 서연이는 거짓말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4명 중 한 사람은 진술만이 참일 때와 네, A영실 다녀온 사람과 한 사람은 진술만이 거짓일 때 A 여행지를 다녀온 사람을 차례대로 나열한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보시면요. 우선 저희가 이제 거의 한 문제에 두 문제가 섞여 있는 거죠. 맞죠? 그랬을 때 규리 그리고 민준 그리고 서연 그리고 혜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고 했을 때요. 지금 한 사람의 진술만이 참일 때를 좀 보실 때 지금 한 명만 참는 거죠. 맞죠? 한 명만 참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거짓말이에요.
그랬을 때요. 지금 저희가 이 팁을 하나 드리자면 규리, 서연, 민준, 혜준 봤을 때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먼저 찝어서 보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인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혜준이는 서연이가 거짓말을 한대요. 그랬을 때 서연이가 거짓말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얘가 참이라면 벌써 서연이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와 얘가 참인 거가 동시에 해서 답이 되는 거겠죠, 맞죠? 왜냐면 한 명만 참인 거니까요. 만약에 얘가 거짓말이라면, 만약에 서연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게 거짓말이라면 그러면 서연이가 참을 말하고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한 명만 참이라는 조건이 나온다면 그랬을 때 보기에 누가 누구 거짓말하고 있대 이런 애가 나오는 걔를 가장 먼저 해주셔야지 답이 빨리 나옵니다. 왜냐하면 얘 다음에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그것보다 얘 하나를 함으로써 참인 사람과 거짓말인 사람을 바로 식별해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혜준이가 참이라고 한다면 서연이가 혜준이가 만약에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서연이가 지금 참인 거죠, 맞죠? 서연이가 거짓말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서연이가 참이 되겠고요. 그럼 서연이가 말한 게 혜준이가 다녀왔대요. 서연이는 말한 게 혜준이가 다녀왔다가 얘가 참이다 그 얘기죠, 지금. 그랬을 때 근데 그럼 규리는 서연이가 다녀왔다. 이거 거짓말이죠. 서연이가 안 다녀왔다 되는 거고 나는 다녀오지 않았다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녀왔다. 그러면 지금 둘 다 어떻게 되겠어요? 둘 다 갔다 온 사람이 두 명이 되겠죠. 그러므로 모순이죠. 맨 처음에 잡았던 혜준이 얘가 거짓말했다는 게 모순이기 때문에 혜준이가 참을 말한 거구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연이가 거짓말했다는 말이 참이므로 서연이는 거짓말했어요. 그러면 누가 될까요? 서연이는 혜준이가 다녀왔다의 거짓말이니까 혜준이가 안 갔구나. 규리는 계속 거짓말한 상태이기 때문에 서연이가 안 갔어요. 그럼 민준이도 거짓말한기 때문에 내가 다녀오지 않았다. 내가 다녀왔다. 이게 참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4명 중 한 사람 말이 진술이 참일 때는 이런 식으로 거짓말한 사람이 누군지를 먼저 찝어서 문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준이가 다녀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한 명만 참이 아니라 한 사람만 진술이 거짓일 때 3명이 참이에요. 3명이 참이고 한 명이 거짓이죠. 그랬을 때는요. 3명이 진실을 말하니까 우리가 누가 갔다 왔대 그런 걸 좀 찾아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왜냐하면 규리하고 서연이가 동시에 참이 될 수는 없잖아요. 맞죠? 서연이가 다녀왔다, 혜준이가 다녀왔다. 그럼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만약에 거짓으로 놓고 문제를 푸셔도 되고요. 둘 중에 하나를 참이라 놓고 문제를 풀었는데 그게 만약에 다 된다. 그러면 참인 거죠. 맞죠?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이 거짓말인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문제를 보실 텐데요. 만약에 제가 규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저는 서연이가 참이다라고 보겠습니다. 만약에 규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참인 걸 먼저 적어보면 민준이 나는 안 갔네. 나는 안 갔어. 나는 안 갔어. 서연이는 혜준이가 다녀왔구나. 혜준이가 다녀왔구나. 그리고 서연이는 거짓말을 했대요. 서연이는 거짓말을 했대요. 그럼 여기에 지금 제가 규리가 거짓말이라고 했죠. 맞죠? 그러면 규리가 거짓말이라는 서연이가 다녀왔다는 게 서연이가 안 다녀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얘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서연이가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모순이 되겠죠. 그래서 거짓말을 말하는 거는 서연이겠죠. 맞죠? 그래서 거짓말을 말한 건 서연입니다. 다시 보면 혜준이는 거짓말 했다는 게 맞고요. 서연이는 혜준이가 안 다녀왔대요.
맞죠? 혜준이가 안 다녀왔다는 게 거짓말이니까 맞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서연이가 다녀왔다. 규리의 말이 참이기 때문에 그래서 갔다 온 사람은 서연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비교해보자면 한 명이 참이라면 누가 거짓말했구나. 누구 지목해서 거짓말했구나. 그 사람을 먼저 확인해 주셔서 문제를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참이 많다면 진실을 말하는 거 누구 갔다 왔다. 이게 누구래. 그게 많은 사람들을 좀 비교해서 한 명이 거짓말인 걸 좀 유추해서 확인해 주시는 게 좀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거. 처음에는 좀 되게 까탈스럽지만 해오시다 보면은 좀 더 쉽게 푸실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네. 바로 38번을 보실 텐데요. 네. 현빈, 동건, 지섭, 정명 4명의 중간고사 수학 성적을 조사한 결과 4명 성적이 모두 달랐고 4명이 각각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랬을 때 한 명만이 거짓말을 했대요. 한 명만이 거짓말을 한 것과 4명 성적의 순으로 차례대로 바르게 말한 것은? 이라고 물어봤는데요. 현빈이 나는 4명 중에 성적이 가장 높네. 그리고 동건이 지섭이의 성적이 나보다 높다고 했어요. 맞죠? 그러면 다 만약에 참이라고 했을 때 동건이가 낮고 지섭이가 높은 거겠죠? 그리고 지섭이는 동건이와 정명이의 성적이 나보다 높다라고 했어요. 지금 만약에 다 참이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만 참이라고 했을 때 동건이와 지섭이가 좀 모순이 되겠죠. 왜냐면 동건이가 말했을 때 지섭이의 성적은 나보다 높다고 했는데 지섭이가 동건이와 정명이는 나보다 높다라고 했기 때문에 모순이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우선 현빈과 정명이는 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등과 꼴등을 벌써 정해놨어요. 현빈이는 성적이 가장 높다. 아, 현빈이가 1등이구나. 그리고 정명이가 꼴등이구나. 아, 이렇게 놓고요. 이제 동건이가 만약에 참이라면 동건이가 참이라면 지섭이의 성적이 나보다 높다 그랬어요. 지섭이의 성적이. 그러면 여기가 지섭이 돼야 되고 여기가 동건이 돼야겠죠. 맞죠? 그러면 지섭이의 말이 거짓말이 돼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동건이와 정명이의 성적은 나보다 낫다라고 그랬어요. 맞죠? 네, 지섭이가 동명이와 정명이의 성적은 나보다 낫다. 그럼 참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건이가 참을 말했으니까 거짓말한 것은 지섭이 되겠죠. 네, 그래서 지섭이 거짓말한 거고요. 순서는 현빈, 지섭, 동건, 정명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39번 문제를 바로 보실 텐데요. 네, 다음에 4명 학생이 각각 가장 좋아하는 계절에 대해 말한 것을 듣고 서술한 내용이다 라고 했습니다. 궁금한 건 A하고 B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을 나열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우선 이런 것도 표를 만들어 주시는 게 조금 편하겠죠. 왜냐면 이제 옳고 그른 걸 좀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봄과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A와 T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겨울이 아니다. A하고 D는요 겨울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D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봄이 아니다. D는 봄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지어지면서 가겠습니다. B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 중에 한 사람은 여름을 가장 좋아한다. 그럼 B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이니까 B는 여름을 안 좋아하네요. 맞죠? 그리고 C는 가을을 좋아한대요. C가 가을을 좋아하기 때문에 C는요 나머지를 다 싫어하겠죠. 네.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계절을 같은 학생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중복되는 게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볼까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지금 그러면 겨울을 싫어하는 학생은 지금 토탈 3명이 됐겠죠. 그러므로 B가 겨울을 좋아해야 되고요. 그랬을 때 당연히 봄은 A가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나머지를 지우게 되고요. 그리고 났을 때 여름을 좋아하는 학생은 B밖에 될 수 없겠구나. 그래서
네, A, B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을 차례대로 알아야 한다면 A는 봄을 가장 좋아하고요. B는 겨울을 가장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다 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40번 문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40번 문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개의 명제가 모두 참이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성격이 급하지 않은 사람은 신중한 사람이다.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이 두 명제로부터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신중한 사람이다 라는 명제가, 이런 명제가 참인 결론이 나오도록 새로운 명제 하나를 추가적으로 넣으래요. 맞죠? 그랬을 때 다음 명제가 모두 참이라 할 때 이 중에서 필요한 명제는, 한마디로 제가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신중한 사람이라는 명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명제가 뭐니? 물어본 거죠. 맞죠? 그랬을 때 성격이 급하지 않은 사람은 제가 말해 성격이 급한 사람을 P라고 했을 때 성격이 급하지 않은 사람은 not P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신중한 사람이다. 그리고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나왔다고 했을 때 저희가 원하는 거는요, 수학 잘하는 사람은 수학 잘하는 사람이 R이었죠. 맞죠? 그랬을 때 신중한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런 명제를 원했던 거예요. 맞죠? 근데 얘하고는 지금 당연히 상관관계가 이렇게 관계된 게 없죠. 그러면 얘가 연결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가장 쉬운 건 바로바로 가는 거겠죠. 그래서 S가 만약에 not P면 R이 S가 되고 not P가 되고 Q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혹은 R이 Q로 가기 때문에 만약에 R이라고 하는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not P가 된다면 이것도 가능하겠죠. 맞죠? 이 두 가지 경우, 얘 또는 얘가 가능하다 라고 나올 텐데요. 만약에 얘는 또는 얘 말고 얘의 대우이 P라고 하는 애는 not S다, 혹은 P라고 하는 애는 not R이다 라고 하는 것도 어차피 얘가 참이라면 얘고 무조건 참이잖아요. 대우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총 4가지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건요, 성격이 급한 사람은 수학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이 2번이다 라고 확인해 줄 수 있겠습니다. 이 4가지 명제, 여기 이 두 개에서 만약 얘가 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얘 아니면 얘인데, 얘의 대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얘와 얘, 총 4가지 중에서 맞는 답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40번까지 하겠고요. 마지막 시간에 41번부터 60번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